예,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의료 현장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전공의 집단 사직이 6개월을 넘었습니다. 예, 현재 의료 상황,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현재의 그렇습니다. 의료 상황, 정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예, 몸이 아프게 되면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일각에서 이제 붕괴, 네. 마비 이런 용어를 쓰시는데 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다. 충분히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대응을 하면 예.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가 매일매일 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표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예. 현장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간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극복할 수 없는 예.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 단적인 예로 의료 현장 전반을 한번 보게 되면 네. 저희가 의료기관이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동네 병원 대체로 이제 그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전공의들이 이탈한 그 병원들은 상급 종합병원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이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 왔었죠. 그쵸. 그래서 예. 정부가 이제 비상 진료 대책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이탈하기 전이 한 100%라면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은 88% 그리고 수술은 70%까지 올라왔습니다. 떨어졌을 때 거의 50%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많이 회복이 돼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밑에 종합병원이나 병의원들은 거의 문제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필수 중에 필수 의료인 응급실이죠. 그렇죠.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단 행동 이전부터 만성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응급실이라는 그 네. 환경이 굉장히 그 어려움도 많고 또 리스크도 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처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예.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이제 전공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난 때문에 네. 원래도 굉장히 약화돼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의료 개혁을 추진할 때 사실 이런 문제를 좀 고쳐보자 네. 그런 이유로 사실은 의료 개혁을 추진하게 된 이유이기도 그 합니다. 문제 해결하겠다고 의사 증언하기로 하신 건데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전공의들이 반발해서 지금 이탈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지금 더 심화된 상황 아닌가요? 심화가 됐는데 응급실도 보게 되면 이게 모든 응급실이 똑같은 그런 그레이드는 아니고요. 네. 이제 권역 응급센터라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증을 다루는 상위 또 지역 응급센터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동네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예.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전공의가 원래도 적었습니다. 전공의가 13,000명 정도 되는데 응급의학과를 전공하는 전공의가 500명 정도 있었고 500명 정도가 사실은 이탈을 한 거죠. 다만 여전히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남아 계시고 또 예. 거기에 배후 진료를 하는 전문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그 힘든 상황에서도 헌신을 다해서 지금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예. 자, 준비된 화면이 있거든요.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응급실 현황입니다. 맨 왼쪽 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자, 수석님 그런데요. 예.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병원 문이 열려 있는지 여부가 아니고 내가 급히 응급실 진료를 받아야 되는, 응급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응급실에 갈 수 있는 건지, 예. 또 응급실에 가서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사실인데 저기 지표에 나오는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그거는 정부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이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 현장을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그런 불만을 가지는지 모르겠다. 결코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 지표일 뿐이고요. 예. 정부도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상의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예. 네. 409개 병원 중에서 6.6%만 지금 병상이 축소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예. 자, 이건 브리핑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일부 권역 그리고 또 지역 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이 단축 운영이 되거나 예. 또 성인 야간, 그러니까 성인 뭐 유아까지 오늘 보니까 또 더 있더라고요. 그 성인뿐만 아니라 영유아 이제 야간 진료가 좀 제한되는 곳도 좀 늘고 있거든요. 네. 이 상황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인력의 문제입니다. 그 이전부터도 누적이 돼왔던 인력의 문제고 네. 또 전공의가 이탈을 함으로써 거기에 좀 부담이 더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인력을 보강하는 작업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일할 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리고 응급실의 문제를 지금 이게 이제 불안감이 있고 인력 운영이 안 된다 했을 때 이 예. 문제를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지 말고 음. 구조적인 문제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음. 의사와 환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급을 다투는 고난도의 이런 환자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법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음. 뭐가 좀 잘못되면 소송을 당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공을 안 하려고 그러고 여기서 일을 안 하려고 그렇죠. 하는 겁니다. 음.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또 이 의사 입장에서 보면 그 응급 의학과 전문의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뭐 뇌혈관이 문제가 생긴 환자가 응급 환자가 왔으면 그걸 수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라든지 배후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충분히 있어야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데 예. 그 인력마저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들을 굉장히 충분히 확보를 해주고 예. 또 그 의사분들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굉장히 그 격려도 해주고 처우 개선도 해주고 결국 필수 의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환자 입장에서는 예. 지금 우리가 응급 환자를 분류를 해보면 비응급이거나 경증인 환자가 4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은 사실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할 분들이 아닌 분들이 오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도 분류를 잘 해서 또 환자분들한테 이런 정도의 것들은 일반적인 의료기관에 가서 외래로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치료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부담을 덜어주는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의사 수를 늘려가는 작업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 같이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술이 잘못됐거나 이럴 경우 그리고 또 지난해 그런 일도 있었죠. 다른 병원에서 다 거부한 환자를 받아서 좀 본 전공의가 법적 책임을 지는 그런 맞습니다. 문제도 있었어요. 예. 그런 문제를 먼저 좀 해결해 놓고 네. 이렇게 증원안을 좀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정부가 그 지난 2월 1일 날 그 필수 의료 패키지를 발표할 때 예. 이 의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사법 리스크를 완화를 하는 게 가장 필수적인 과제다. 그래서 법안도 사실은 2월 말에 성안을 해가지고 공청회를 한번 했고요. 예. 의료개혁 특위라고 이제 구성이 돼서 과제들을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고 있는데 그 의료사고 소위 이제 가칭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고 속도를 내야 될 과제입니다. 네. 저희는 법안이 이 의견 수렴이 돼서 좀 성안이 되면 금년 안에라도 국회에서 예. 통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작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의사 증언안이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예. 가려졌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과제를 예. 해야 되고 네. 의사의 증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응급실 문제도 그 기저에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고 특히 필수 의료 의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의사는 지금 양성하는 구조상 증언을 하면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 전문의가 네. 나올 때까지. 네. 그러면 이거를 미룰 수는 없죠.
예. 그거를 일단 그 증원된 그 의사들이 예. 이제 10년 이후가 되겠죠. 예. 과연 그러면 필수 의료과로 갈 것이냐, 그 예. 유인 기재가 있느냐 이런 그렇죠. 질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를 내서 이분들이 증원된 그 상황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예. 그다음에 전공을 선택할 때쯤 음. 그때는 우리 의료 현장의 시스템을 많이 바꿔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의대 그 증원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게 가능할까? 아, 그거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요. 저희들이 의료개혁의 그 과제들은 예. 사실 의대 교수님들이나 현장, 특히 심지어 전공의들도 음. 굉장히 그 빨리 해주기를 바라는 과제들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례법이라든지 예. 또 전공의 처우 개선 문제 음. 그리고 그 이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속도감 있게 계속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고 그다음에 의료 현장에서도 절실히 바라고 있는 과제들입니다. 예. 예. 자, 정부가 발표한 날 의사단체도 자체 집계한 현황 자료를 발표했거든요. 보면서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이 내놓은 그 자료는요. 전국 대학병원 57개 대학병원만 봤더라고요. 네. 정부는 이제 400개 넘는 전체 병원을 거의 다 본 건데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 그 분만이 안 되는 곳이 14곳이고 예. 흉부 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 16곳, 그리고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 24곳, 그리고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 46곳.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지금 내놨는데 이런 상황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결국은 예. 이런 종류의 응급 질환을 겪는 분이 왔을 때 치료를 할 수 있느냐. 네. 그 문만 열어놓지 말고 그걸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받아줄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러면 지금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고 그 전에는 정상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긴 거냐라는 점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예. 집단 행동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영유아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15개소가 그 이 대응 가능 기관이었고요. 예. 현재는 그 발표했듯이 14개소입니다. 하나 정도 줄었죠. 그리고 흉부 대동맥 수술 같은 경우에도 이미 평시에 72개소였는데 3곳 정도 줄어서 69개소. 그래서 그 차이가 네.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도 이제 차이가 생겼으니까 예, 이제 생겼죠. 걱정하시는 분들이 예,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당연히. 예, 당연히 이제 그런 기능들을 저 이전과 다르게 회복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것도 이제 인력의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는 어찌 됐든 간에 그 전공의가 이제 이탈한 이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보고 그 필요한 그 대체 가능 인력을 최대한 이 응급의료 쪽으로 네. 이렇게 보충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벌써 그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이 포함된 15명을 군의관을 가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진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들에 오늘 이제 파견을 보냈고요. 네. 다음 주에 이제 235명 정도가 추가로 의료기관으로 파견이 나가서 예. 그곳에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서 좀 투입돼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그저께 이제 복지부 차관이 브리핑할 때 밝혔던 내용이죠. 그 이제 지금 맞습니다. 오늘 실현에 들어갔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예. 급박한 곳 위주로 뭐 핀셋 배치를 하겠다 핀셋 이렇게 배치, 얘기를 예. 했는데, 근데 이것이 과연 그 공백을 메우기에 충분한지 예. 또 지속 가능한지 국민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분들이 파견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아주 오랜 장시간 근무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군 인력을 또 파견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복귀를 하고 또 대체 인력이 또 나오고 계속 이제 순환이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군으로서도 사실은 일부의 이제 인력에 이제 소실이 생기는 거는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한정된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배치가 이루어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음. 생각을 해주시면 그 돼요. 어려운 곳에 우선 배치된 뭐 군의관들, 예. 공중보건의들이 거기에 이제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도움이 돼야죠. 예를 들어서 이 군의관은 응급의학과 전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컨대. 근데 이제 응급실에 파견이 됐단 말이에요. 예, 진료에 좀 한계가 많다는 지적, 이런 예. 지적들이 이제 현장에서 들린다고 하거든요. 예. 그 부분은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15명을 파견을 할 때 예. 그냥 응급의학과 전문이 필요하냐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에서 그 원래 근무를 해서 전공의 과정을 거쳤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네. 가급적이면은 매칭을 현장에 바로 가서 바로 적응을 하고 그 시스템에 도움이 될 분들을 예. 요구를 받아서 그분들을 골라낸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군이라고 그래서 그냥 강제로 어느 날 저희 가서 일해라 그런다고 그게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도 받고 또 설득도 하고 또 가장 그 환경에 맞는 분들로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군의관들이 그렇다면 그 전공의들도 전공이 없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전공의들은 전공의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개념인가 보죠. 전공의들의 역할이 아니죠. 그러니까 군의관들은 예. 이제 대부분 전문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명 중에 이제 8명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그럼 일단 가지고 응급실에서 있고. 받아서 수술하거나 치료하는 대응까지 가능한 가능하죠. 거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가능합니다. 예. 자, 일단 다시 복지부 브리핑 자료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맨 오른쪽 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응급실 근무 인력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민주당 내에서 나온 주장이 있었어요. 이거에 네. 대해서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었는데 예. 지금 저 73.4%다 평시에 비해서. 네, 네. 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반박을 맞습니다. 하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료기관도 좀 체계가 있듯이 응급실도 권역, 지역센터, 지역의료기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분들을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제일 밑단의 동네 응급실은 사실은 전공의가 이전에도 없었고 그 전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예. 거기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중증 응급 환자를 주로 보는 권역하고 지역 센터인데 현재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1,734명이고요. 네. 집단 행동이 없었던 작년 말에 2,364명입니다. 현재 그러면은 1,734명으로 줄었지만 그 퍼센티지가 13%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오히려 66명이 늘었습니다. 예. 전문의는 늘었다. 전문의는 뭐 예. 소폭이긴 하지만 한 60명 정도 늘었고요. 그런데요, 예. 수석님, 저 응급실의 주축 인력은 전공의들이잖아요. 아, 그 그렇지. 개념이 좀 빠진 수치 아닌가요? 저 73.4. 전공의는 네. 이제 주축이라고 보기보다는 환자가 왔을 때 지금 이제 주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간단한 처치, 안내 그리고 전공의는 사실 전공을 하고 있지만 신분은 수련입니다. 수련. 교육이 가미된 의사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을 하는 전문의가 사실은 주축인 거고요.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전공의들이 당직을 서거나 아니면 이렇게 빈 자리를 좀 메꾸거나 이런 쪽에 인력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좀 어려움이 생긴 부분이지. 예. 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이나 이후나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는 의사 인력이 모자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전문의 수가 태부족이었던 거죠. 그 전부터. 그렇죠. 예.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환자가 왔을 때 배후 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충분히 있어야 커버가 가능한데 예.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예. 그 KBS에서 이제 단독으로 그때 보도하셨던 소아 2세 환자 네. 환자 케이스도 의식불명에 빠져. 예, 의식불명에 빠져서 저희들도 이제 조사를 정확하게 예. 더 해봐야 되겠지만 내용상에 보면 사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예. 소아신경과 소아과나 소아신경과를 전공하는 전문의가 배후에 있어야 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에 네. 그 병원을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하대병원으로 이제 간 걸로 아는데 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시간이 지체가 되고 하다 보니까 발생을 했는데 예. 그 전공의들이 빠져서가 아니라 전문의 자체가 배우 진료든 응급의학과 전문의든 그 전부터 너무 이쪽을 선택을 안 하고 종사를 안 하다 예. 보니까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공의들의 이제 부재로 인해서 전공의들도 일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 여파가 미쳐서 전문의들을 가뜩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데 그런 상황이 더 늘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그 예. 전공의들이 하는 역할이 이탈을 함으로써 그 전문의나 예. 같이 이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의 부담을 준 거는 사실입니다. 예, 네, 그걸 뭐 부인하지는 않는데 네. 다만 이제 그 업무 부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담을 하고 음. 또 피로를 관리를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대체 인력도 투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수가를 조정한다든지 또 환자를 응급이 아닌 분들의 그 환자를 좀 관리를 해줌으로써 예. 그 부담을 중증에 이제 역량을 중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게 저희의 대책이죠. 예. 자, 장수성님 지금 이제 문제가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추석 때가 되면 이제 동네 병원들 문을 닫기 때문에 뭐 아주 크게 아프지 않은 상황에서도 뭐 불가피하게 종합병원 응급실을 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과거에. 근데 응급실 상황이 뭐 이렇다 저렇다 지금 언론 통해서도 많이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과연 이제 연휴 때 아프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걱정 분들 많으실 있거든요. 겁니다. 제 주변에도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 28일, 8월 28일 날 이제 추석 응급의료 특별 대책을 만들었는데요. 예. 우선은 연휴 기간에 이게 평시하고 달라지는 거는 의료기관이 문을 많이 닫게 되겠죠. 예. 그렇다면 이전에 명절 때도 그렇지만 당직 의료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문을 여는 의료기관. 예. 이 문을 여는 기관의 수를 최대한으로 늘려야 됩니다. 뭐 그걸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네. 협조를 구해서 예. 그래서 저희가 4,000개소 이상 보통 이제 3,000개소 초반대였는데 예. 이거를 이번에는 4,000개소 이상 열고 그리고 공공 부분에 있는 의료기관은 당연히 당연히 보건소부터 해가지고 연휴 기간에 열어놓고 네. 대체로 이 기관들은 경증이거나 좀 이렇게 비응급이거나 이 한 환자들을 이쪽으로 많이 안내를 하고 기존의 이제 응급의료기관은 예. 여전히 이제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곳은 이제 중증 응급 환자로 집중을 하자. 예. 그래야 그 중증인데도 치료를 못 받아서 예.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막아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거점 지역 응급의료 센터를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는 경증 비응급은 아예 안 받고 예. 중증만 받아가지고 그것만 전담을 하는 곳을 또 지정을 해놔서 그러니까 응급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최대한 살리고 경증이거나 비응급인 환자들을 최대한 당직 또는 공공 부분에서 이렇게 좀 네. 커버를 해주자.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거는 그렇게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포탈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저희가 뭐 이렇게 지도 검색을 해보면 어디 가면 검사가 가능하고 하는 것들을 안내를 해줬지 않습니까? 네. 예, 그 포탈을 지금 만들어서 추석 전에는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미 남아있는 그 뭐 의사들이 지금 헌신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워온 그 의료진들의 피로가 좀 많이 누적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지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도 한결같습니다만 그 의사들의 반대도 지금 한결같잖아요. 그래서 정말 몇 달 동안 팽팽한 대치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을 해야죠. 예. 저희가 그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예. 이 지금 이제 의료계 집단 행동에 들어가 있는 네. 반대를 하는 분들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네. 예, 그야말로 의제나 이런 걸 구애받음이 없이 대화를 해서 그 정부의 생각을 좀 설득을 하고
접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체계 내에서 집단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예. 문제가 된 게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근데 전공의들도 기존의 상급 종합병원은 문제가 있다고 그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료개혁 과제에 상급 예. 종합병원의 본 모습을 찾는 네. 구조전환 사업을 오히려 속도감 있게 하고 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아예 책임지고 하겠다. 예. 그래서 예전과 같은 환경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는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환자 단체들이 입장을 냈더라고요. 예. 더는 고통을 견디기 어렵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이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증언 재검토만 요구하지 말고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예, 정부와 의사들 모두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